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내일 독자적인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을 규명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작 판매한 현대 기아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현대 기아차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판매된 전기차 13만 6천 대에 대해 전면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교포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들을 들여와서 중국 식품점과 SNS를 통해 판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2일 나토 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네요. 나토 방문 기간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5일에는 폴란드에 공식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 지금 2년 연속 참석하는 거고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폴란드 옆에 바로 우크라이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별도로 방문하는 일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현대기아차 주행 중에 동력 상실이 발생한 4개 차종을 포함해서 전기차 6개 차종에 대해서 전면 무상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대상은 13만 대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 수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 기아가 제작해 판매한 6개 차종입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로 교통당국에 결함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GV70 전기차와 G80 전기차, 아이오닉 6도 포함됐습니다. 아이오닉 모델 7만여 대와 EV6 4만 6천여 대 등 모두 13만 6천 대가 무상 수리를 받게 됩니다. 앞서 YTN은 국내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4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현상으로 30여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안에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고객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합니다. 과전류 유입을 미리 감지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경고등이 켜진 차량은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새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주행 중 문제 현상이 발생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차례로 알린 뒤 속도가 줄면서 30분 정도는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가까운 정비소의 입구에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처럼 국내외에서 전기차의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1,000대 가운데 72대가 전기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는 770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55만 7천여 대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는 1,390만여 대, 이 가운데 전기차는 5.8%인 80만 7천여 대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1,000대 가운데 전기차는 58대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72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33만 7천 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60.5%를 차지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3만 6천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올 상반기에 판매한 전기차의 약 1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3만 8천여 대로 역시 테슬라의 11.4%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받아낸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대상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치입니다. 그 이전 내역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해당 기간 집행된 특활비 액수는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크게 정기지급분 156억 원과 검찰총장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136억 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돈은 대검에서 지검이나 지청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가 극히 불충분했지만 특활비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우선 정기지급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기간 이 돈은 일선 고검, 지검, 또 지청에 80억 5천만 원, 또 특정 직위를 가진 15명가량에게도 나눠 주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또 수사나 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특활비를 받아가는 15명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정기 지급분 말고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대검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수시 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쓰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건데요. 그 예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 특활비 4억 1,100만 원이 64개 일선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인 12월 1일에 이미 12월분 특활비가 배분된 상태였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수억 원의 특활비가 배분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긴 합니다. 또 해당 기간 재임한 검찰총장들의 지출 내역을 보면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이나 1억 원, 또 8천만 원, 5천만 원 등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 액수가 불일치하는가 하면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 해당 기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한 때와 겹치기도 하는데요. 당시 특활비 집행 내역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쓴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직일 794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쓴 셈입니다. 또 검찰총장 시절이 2019년 8월과 9월에는 수시사용분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썼는데요. 이 가운데 8월 27일 하루에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9월 9일에도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모두 영수증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가 관련 지침에 맞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수입니다. 최근 야권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추측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민주당 역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내일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우리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면서 내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분석 내용과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원자료 분석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IAEA가 공개한 종합 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전문가의 판단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이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면서 600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중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한 영아를 유기한 부모도 잇따라 붙잡히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6년 딸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자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40대 친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도 2015년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 강간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을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에 오른 A씨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 내린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 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들을 들여와서 중국 식품점과 SNS를 통해 판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중국 식품점에 들이닥칩니다. 식품점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알약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 건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판매업소를 덮친 겁니다. 연루된 업소는 인천과 경기 수원, 평택, 시흥 등에서 모두 9곳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식품점들에서 모두 2만 7천여 정에 달하는 막대한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판매상들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 감초편도 들여와 판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이나 발작 증세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판매에 가담한 중국 식품점 운영자 8명,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검거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47명은 모두 중국 동포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우리나라로 귀화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TF팀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노선이 변경되면 김 여사 일가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면서 장관급 이상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노선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동이 관심인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나라 걱정, 당 걱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등판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설, 창당설도 흘러나왔고요. 여권에서는 추 전 장관이 대선에 이어서 총선도 도와주려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갈수록 격화하면서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 멜트다운 같은 단어까지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충돌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더 정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최소 장관선에서 바꿔라 하는 정도 아니면 바뀌기 어렵다. 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지난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서 명백합니다. 가짜 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또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선이 지금 바뀌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먼저 민주당 의혹부터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200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네. 2021년에 예타가 통과돼요. 예. 정말 어렵게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BC 분석도 하고 예. 이런 분석을 하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요. 예. 여기가. 그렇군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제성보다는 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예. 그 두물머리 지역의 교통체증이 너무 자, 지도 심각하니까. 보여주십시오. 네. 예. 두물머리 지역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경제성은 낮지만. 네. 근데 예타가 통과돼서 사업이 추진할 때는 양서면이었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예. 22년 7월에
강상면으로 바뀌어요. 종점이 저 지도에 나오지만. 예, 예. 근데 이게 노선이 좋아지는 방향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네. 구간이 2km나 늘어나고요. 아. 그 구간 때문에 약 1,300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예. 이거를 왜 했냐 말이죠. 그리고 두물머리 체증이 해소가 안 돼요. 저렇게 바뀌면. 네, 네. 그러면 그래서요? 도로 건설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했냐는 거죠. 예. 우리의 의혹은 그겁니다. 그거 왜 했느냐? 근데 그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따르면 예. 강상면에 약 꽤 큰 규모로 네. 저 김건희 씨의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고요. 원희룡 장관은 이제 어제는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또 백지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원희룡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제가요. 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 황금 땅 의혹. 예. 이게 정치 공세인데 한마디로 가짜 뉴스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민주당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강상면 부분인데요. 예. 지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이 분기점이 네, 되는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어요. 제시가 예. 되는 강상면은 제시예요. 예. 근데 흔히 제시는요. 이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는 진출입로가 없어요. 예. 도로와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주민들은 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부동산 카페만 들어가 보셔도 압니다. 근데 정작 IC가 생기는 부분은 강화면인데요. 예. 강화면 인근에 예.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살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민주당 식대로 표현하면요.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양평 민주당 고속도로다. 예. 왜냐하면 제2시 부근은 땅값이 오르지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요. 예.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출입로가 있는 IC 강하면은 땅값 상승 요인이 있죠. 그렇습니까? 강덕구 의원이 얘기하신 특혜고 또 황금의 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강화면이에요. 거기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살고 있지만 우리 당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 작년 국회에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양평인데 양평 군민을 위한 나들목은 없다. 예. 그래서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출신 양평 군수까지 며칠 전에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강화면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은 그 양평 군민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증언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아예 백지화 시킨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오히려 강상면 일대는 야당 유력 인사의 땅이 있다. 강화면에. 예.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분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처벌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이냐 얘기하시는 건 전형적인 침소봉대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전동균 전 양평 군수가 그 IC 하나를 만들려고요. 시민들의 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탄원까지 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안을 합니다. IC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당시 국토부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IC를 하나 만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노선이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 그러면 예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걸 그 정동균 군수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IC 하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노선 자체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선이 구간이 2km나 늘어나고 1,300억이 증가해요. 그러면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근데 예타가 없었잖아요. 지금 밀고 민주당과 있다가 저도 얘기 좀 할까요? 저도 기다려줬으니까 저도 얘기 좀.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하십시오. 지금 국토부가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들킨 거죠. 들킨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강상면에 우리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산이 있는데 선산을 누가 개발하냐 이런 식으로 해명해요. 누구 선산이 있는데요?
김건희 씨 일가의 예. 선산이 거기 있다는 해명이었어요. 그래서 선산을 옮기지 않는 이상 이거는 개발 이익이 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예.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예. 2017년하고 19년에 장모 최모 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두 빚지를 삽니다. 새로. 네. 추가로. 예. 약 축구장 하나 크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땅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그 근처의 땅을요? 예, 예. 강상면에 있는 땅을. 그러면 뭐냐면 이게 종점인과 동시에 아까 뭐 IC도 따지고 보면 허허벌판에 그냥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점은요. 차가 서는 곳입니다. 차가 서면 사람들의 물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차가 멈추는 곳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상가가 개발되는 겁니다. 예. 종점에. 예. 그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초구청장 하셨으면서 왜 그걸 모르세요? 제가 자, 그래서 답변 저는 듣겠습니다. 서울시 예. 부시장도 했고 서초구청장도 했고 이 예. 내용을 잘 압니다. 와. JC와 IC를 지금 의원님도 민주당 TF 팀들도 예.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도 예. JC 부근은 투자처가 아니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JC 부근에 나들목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설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얼마나 저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지 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게 JC입니다. 예, 예. 이 JC는 나들목이 없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황금 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예. 강화면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출입로 IC가 네, 네. 생기는 게 나들목이 예. 생겨야지 예. 그게 그래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다. 그 여기 땅값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올라간다? 상권이 예. 생기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예. 아닌가 저는. 아, 왜냐하면 예. 그걸 모르시면서 이렇게 주장하면 자, 그러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노선이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노선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노선이 왜 최근에 바뀌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바뀌고 있다? 예. 김성교 저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예. 지금은 아니십니다만 작년에 국회의원이 상임위 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도 예. 전체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했어요. 아. 그리고 현 양평 군수도 군의원 때부터 예. 왜 서울 양평간인데 예. 양평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 서울 시민들만 양평 가는데 아. 빨리 가게 해서 빨리 가게 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민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정말 민주당대로 특혜와 황금 땅이라 그러면 예.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이 있는 네. 강동면에 아.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야죠. 예. 이왕 바꾸는 거.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길을 막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 이거 전면 백지하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자. 네. 지금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 예. 양평 국민들이고요. 아. 그리고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세와 계담에 예. 피해를 보시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이들이십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치 불신을 이렇게 괴담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자, 오늘 민주당이 전담팀 꾸렸고 현장도 방문했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추가로 매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 무슨 일 때문에 아까 여러 설명을 했지만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까? 혹은 그것을 그렇구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두 필지를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17년, 19년. 예. 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조은희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추가 구간이 2km나 늘어나고 사업비가 1,300억이나 늘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이 애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목적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인데 거기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노선이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랬는지 설명을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납득하실지 그 당시 걱정입니다.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고 있지 않을 때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예.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22년 7월에 지금 이 변경안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즉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그 노선이 변경된 거는 종점이 네. 변경된 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이후에 그리고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이후에 이 일이 추진됐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 그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고 그리고 백지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금 예. 김원희 의원님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민주당이 국토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 갈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 카페에만 가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현장 가면서 쇼를 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백지화해서 클리어하는 게 낫겠다 네. 하시는 거고 만일 이것이 국토부가 청탁을 받아서 했으면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 거니까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민주당도 정치 생명을 걸어라. 아, 원희룡 장관이 고발하라고 그랬죠? 네, 예, 네. 예. 고발하세요. 네, 원희룡 감사원 장관이-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합시다. 원희룡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걸고 예. 장관직을 거는 건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관심은 예. 왜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갑자기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냐, 정책이 네. 바뀌었냐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려면 조사하면 돼요. 진짜 그냥 말대로 늘공이 그냥 실수한 건지 아니,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는지. 잠시만요. 의견을 수렴을 다 했다고요? 의견을 다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국민들의 변경을 민원이죠. 추진했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양평 김성교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조사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사하자고요.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잠깐만요. 주장이 저도 사실이 얘기 좀 아니면 하게요. 의원님도 그만두세요. 예. 네. 아, 그만두신다 자,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예, 말씀하세요. 같이 예. 우리 민주당의 관심을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예. 거예요. 그래서 빈대를 잡으려면 빈대만 잡아내면 돼요. 예. 왜 근데 이 사업을 백지화해서 초과상관을 태워요? 네, 알겠습니다. 양평 국민이 그동안 1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사업을 기다려온 양평 국민들과 하나마 이 노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는 뭐예요? 자, 그 사람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치 공세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여야 입장을 지금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 입장 들었고 이게 뭐 전면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하나씩 들여다볼 다 필요가 밝혀야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야가 백지화하면 되겠습니까? 원한 예.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제 묘역 참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늦어지는 데 대한 언급도 있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현재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만나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이낙연이 뭐 윤석열 찍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간에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 과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귀국 인사를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님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자기가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시작 뿌리에 해당되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뵙고 노무현 대통령님 찾아뵙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찾아뵀는데 이게 과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낙연 우리 전 대표님의 과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현재와 미래를 그 행보를 해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현재에 해당되는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을 안 만나고 갈 수는 없겠죠. 나라 걱정하고 당도 걱정을 했더라고요. 예. 당의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당이 어쨌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뭐 지금 검찰로부터
민주당이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네. 당대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현안에 대한 안타까운 뭐 사연들을 서로 대화를 나눴겠죠. 네. 자,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조은행 의원께서는 왜 이렇게 회동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언젠가 두 분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대권 주자급 정치인이시니까 예. 만나서 사진 찍는 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두 분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은 예, 아니지만 예. 양쪽 진영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때 네. 대장동만 언급 안 했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예, 대통령이 예. 됐을 거다 이런 원망이 있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네. 돈봉투 사건만 없었으면 이 전당대회 대선 후보 전당대회 룰도 변경이 없었고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근본적인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대표를 흔히 엄중낙연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처음 봤는데 우셨단 말이죠. 기자들도 처음 봤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면서. 근데 거기서 예. 하신 말씀이 못난 후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잇는 예. 적자인데 이를테면 듣보잡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도 없고 도덕성이 없는 민주당을 만든다. 정말 마음 아프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닌가. 근데 좀 그런 표현을 좀 조 예. 의원님 듣보잡 조은 이전에 의원님 이거는 해석. 좀 그건 좀 너무 과하시네. 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물에 야당의 독국물을 푸는 것보다는 낫죠. 제일 야당의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품격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뭐 언론에 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귀국 이제 열흘 넘도록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전현직 대표 이야기도 해봤고요. 요즘 연일 추미애 전 장관 이름이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해서 총선에 나갈 것이다. 창당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을 호소하려는 탕난 정치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적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더 큰 꿈을 다음번 대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그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시겠죠.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을 것이다. 조홍천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뭐 온당치 않은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홍천 우리 의원님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는 상상력이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당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닌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나 어떤 정권 탈환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실 거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신당 창당설 뭐 뉴스 보셨잖아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전 대표들 추미애 전 대표 또 송영길 전 대표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을 편을 들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편흔드는 바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과 함께 맞물린 현상인데요. 그래서 심리적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거론되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유쾌하게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현상들을 두고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또 추미애 전 대표는 정치적 도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치권 공방 이야기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또 충돌했는데 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개시할 경우엔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야 충돌 계속 이어지는데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요? 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인근에 있는 바닷물이 원전 오염수에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에 풀린단 말이죠. 일본 앞바다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되고 있던 후쿠시마 앞바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 바다까지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일본과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초강경한 방법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같이 제소를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도 지금 법안으로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직된 민주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당에서 오히려 국제 분쟁을 가보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가봤자 안 되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가보자 하시는 것 제가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두들겨 보자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 수위가 너무 높아요. 뭐냐면은 지금 뭐 삼중 수소가 5만 분의 1이라는데 자연에 있는 5천분의 1이라는데 그 우물에 독극물을 타는 거고 핵폐기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되기도 전에 제가 어제 노량진 갔었는데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괴담 정치 좀 그만해달라. 오늘 부산에서도 어민들이 배 50척에 뭐 사드 참외, 뭐 광우병 소고기 이제는 이제 후쿠시마 생선 괴담이냐. 민주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여야 딱 하나만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국민들이 안심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그렇죠. 갑시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지금야 이거 바다 이게 바닷물 이게 예, 해수라는 바다 거야. 해수를 중수행거를 한 겁니다. 좀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다. 네. 그냥 짭짤한데 이게. 네. 해수 중수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요거는 완전히 자연산이에요. 요건 몇 킬로 정도짜리입니까? 한 3.3kg 정도 합니다. 3kg? 몇 명 정도 3kg면? 한 5분 정도. 5분? 예. 그런가? 그럼 요거 한 마리를. 이게 한 4kg 돼요. 3kg. 3kg에서 4kg 사이에요. 딱 본 5명짜리. 이번에 김영선 의원님이 여기 오셔서 마이크. 의원님도 생각이 계시겠죠. 의원님도 생각이 갖다 계시겠죠. 다음은 어제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물론 그 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IAEA 인간안전 시스템의 정당함이 정박자. 여기는 독도. 그야말로 푹푹 찐다는 말에 실감나는 날씨입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한데요. 현재 속초와 울진의 기온이 34.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덥고 서울 31.8도, 광주 32.5도 등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만큼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방은 맑고 덥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 강릉은 24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청주 31도, 광주와 울산은 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강원도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강원도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3시 20분을 기해서 내려졌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의 인력이 강해져서 바닷물 수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해야 합니다. 네, 기상청은 만조 이후에는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특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길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통 폭풍 해일특보가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최근 이틀 동안에는 전남 서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